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글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내가 살 집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요즘 서울 전세 시장을 바라보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서울 전세값이 5% 넘게 오르면서 주거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난이 다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지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 찾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한 주의 마무리 함께 하시는 분이죠. 위버라인 L&A의 오하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L&A 오하미 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제 며칠 전입니다. 그제인데 7월 1일 날 추가적인 규제 지역이 나왔습니다. 세 군데였는데요. 구리 그리고 동탄 그리고 기흥 이렇게 세 곳이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의 전역 그리고 경기도의 12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요.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7, 8년 전에 이 규제 지역 계속 늘어났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규제하고 또 풍선 효과 있고 퍼져서 또 규제하고 더 넓게 규제하고 계속 그런 것을 이제 반복을 했었고 결국에는 동두천까지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은 잡히지는 않았고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지금 또 한 차례 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또 포트폴리오에 제동이 걸린 분들도 생기셨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셨을 거고요.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맞춘 포트폴리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양한 이야기들 방송 중에도 나눠보실 수 있지만요. 방송 중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1시 있고요. 그리고 격주마다 토요일 1시에 세미나 있으니까요. 일정 보시고 신청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를 가지고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어느 지역에 재개발 투자해야 될지 얼마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책들 지금 11호 대책 때도 그렇고 5월 9일에 그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7월에는 또 세제 개편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이 과연 이 열기가 꺾일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상세하게 좀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26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급에는 장사 없다고 하는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개발 사업들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역 분석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갖고 세미나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점점 분위기가 빨리빨리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들 발빠르게 한번 대처해 보시기 바랄게요. 세미나 잘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나 저는 조금 더 1대1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도 있잖아요. 어떤 자리죠? 네. 투자할 때 정말 투자하기 전에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다 하면 이 지역이 나한테 맞는 지역인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1대1 상담 주시면 금액대별로도 저희가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예산에 같은 지역이어도 이제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투자의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전문가 한번 상의도 나눠보시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활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기 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하나 만나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7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양 4동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 했던 곳에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도 하고 모아타운도 하고 했는데요. 갑자기 개발이 좀 멈춘 느낌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양동은 일단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자양 4동 이곳에 개발이 좀 더딘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네, 먼저 답을 드리면 네, 보유하시는 거 좋습니다.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자양동은 광진구에 속해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재개발이 최근 한 4, 5년간 이 초기 재개발로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자양동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렇게 자양 4동이 있고 자양 3동 그리고 이렇게 자양 2동이 있고 이렇게 자양 1동이 있습니다. 근데 자양 1, 2, 3, 4동 이 전체적으로 정말 이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 더 적을 정도로 면적이 더 적을 정도로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재개발 지도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도 이 자양동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재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매물의 위치는 여기 건대 입구에서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도 한번 추진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으로 또 추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22년 요 정도부터 좀 추진을 해서 23년도 6월 달에 이 조건이 바뀌면서 한번 이제 무산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4년도에는 모아타운으로 또 활발하게 좀 동의를 거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66% 정도 동의율 그러니까 총수의 66% 동의를 거뒀고요. 그런데 토지에서 50%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걷다가 좀 이래저래 해서 그냥 우야무야 무산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60% 넘게 거뒀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간에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그 필지 정도의 두세 건 정도의 그런 신축도 이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축이 들어오면 노후도가 깨진다라는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일단은 신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다 동의를 하기 마련입니다. 뭐 어차피 재개발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26년이니까요. 지금 아마 이제 뭐 추진위가 또 새로 생겨서 뭐 열심히 이제 동의를 걷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이기 때문에 요때 무산됐던 것은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대의 재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22년도, 23년도만 해도요. 여기 이 자양사동의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아타운 지금 해제가 된 부분인데 요 모아타운이라든지 요런 부분 혹은 이제 자양
7구역의 재건축,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자양 이동에 이런 이제 한강변 라인 여기 말고는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재개발이 자양 3동도 신통이 이제 선정되고 구역 지정까지 되고 또 자양 1동에 이제 모아타운 부분들이 선정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제 통합 심의까지 나왔고 자양 2동 같은 경우에 관리계획 고시까지도 나온 이 B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가격 오름세가 이제 과거 2, 3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예전에는 반대를 했지만 또 동의하는 그런 세력들도 충분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도 재개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개발의 기본적인 조건인 노후도, 노후도가 이쪽 지역이 30년 이상이 60%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로도 신속통합이니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민도보, 모아타운 어떤 재개발로도 가능한 그런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입지도 좋다 보니까 저는 기왕에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좀 꾸준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양동에서 재개발 현황들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주변과 함께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재개발 자체가 또 시간이 워낙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에게 또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상담 내용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중간에 다시 또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자리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주제 나가고 있고요. 날짜와 시간, 장소 지금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 날짜, 시간, 장소만 꼭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 여쭤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 나눠봤고요. 그리고 세미나 이야기까지 또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엔 저희 또 한 주간의 이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사님? 네, 저번 주랑 비교해서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상승 폭이 꾸준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입니다. 기준은 6월 29일 기준인데요. 서울의 전체적인 매매가의 그 주간 상승률은 0.27%였습니다. 반면에 전국은 0.09%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이 0.09%인데 서울이 0.27%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제 보합이거나 어떤 지역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가 0.3%였는데 살짝은 폭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세 부분은 주간 상승률이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률이 0.30%이고요. 전세의 전국 평균은 0.11%입니다. 네, 여기 까만 점선이 전국 평균입니다. 매매가의 전국 평균의 주간 상승률인데요. 그 상승률이 0.1입니다. 네, 그래서 이 25개의 서울의 자치구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이제 몇 배 뛰기로 상승률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원구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0.37이었고요. 강북구가 0.36, 중랑구가 0.36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3배 반 넘게 그렇게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전세의
그 전체 평균은 0.11%였습니다. 그래서 요 까만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전체 자치구들이 다 전세 상승률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상승률도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북구, 도봉구, 성동구 순인데요. 전체가 다 0.4%가 넘습니다. 탑 10으로 한번 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탑 10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매매 상승률이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은평구,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순입니다. 이 10개 중에서 9개가 0.3%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0.3이면 굉장한 상승률입니다. 이게 뭐 월간 단위가 아닌 분기별 단위가 아닌 주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1년을 365일이라고 본다면 1년에 52주가 있는데요. 요 0점 상승률 주간 보인 것은 50일을 단순히 곱했을 때 1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복리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진짜 상승률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굉장한 이제 1년 뒤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현 시점입니다. 전세 쪽으로 가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성북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순인데요. 0.48, 0.47, 0.46.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그 상위 자치구에서 0.4, 무려 0.4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상한선을 유지하는, 시세가 더 높더라도 5%의 상한선을 유지하는 그런 계약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 순수 전세가 아닌 그런 보증금을 살짝 끼는 그런 이제 이제 월세로 살짝 이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건수도 생각을 해본다면 전세 상승률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제 체감은 더욱더 높을 것으로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세 내용들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규제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임대 공급자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월부터는 정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 가격 변동률도 올해 3월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전국은 0.02에서 0.10으로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서울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인상적인 것은 우리 5월 9일, 5월 9일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있었습니다. 양도세의 중과 유예 종료가 있었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서울 지역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 지역 외에도 이제 외곽 지역으로도 뭐 동탄, 기흥, 뭐 주간 상승률이 1%, 2%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구리, 그리고 기흥 그리고 화성, 동탄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작년 10월 15일이었죠. 11호 대책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지정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구리, 기흥, 동탄 이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서울의 전역, 그리고 경기도 15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예전에 규제 지역으로 또 지정했다, 또 이 지역이 지정됐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퍼져가면서 넓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경험적으로 좀 결정을 내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동향 살펴보셨는데 상승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매로서는 노원구, 전세는 성북구가 각각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게 주간이어서 그렇지 이제 월간이나 연간으로 계속해서 쌓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집값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물리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올라간다라면 정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걱정이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세워놓으셨던 분명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건지 차질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유난히 요즘 이제 상담 전화나 문자 또는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진정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또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주간 동향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저희 재개발 지역들 한번 떠나볼게요. 오늘 어떤 지역 살펴볼까요? 네, 광진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중에서도 좀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곡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는 최근 4, 5년간에 이 자양동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인 뭐 선정되고 이제 뭐 구역 지정되고 뭐 관리계획 수립하고 뭐 이러한 단계들의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 많은 곳이 이제 광진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진행이 된 재개발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정말 최근에 시세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이제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라는 상담 요청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사님. 오프라인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키포인트 하나씩 챙겨보면서 만나볼게요. 2040 광진 플랜입니다. 어떤 플랜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 2040 서울 플랜도 있고, 뭐 2040 이제 광진 플랜도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도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이제 플랜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2040 이제 광진 플랜은 24년도에 나왔었고 24년도 초에는 그 광진 플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 설명회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플랜에 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차피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간다면 소액으로 또 다음 타자는 어디인지 그런 재개발지를 선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진구는요, 이 동북부에서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강하나 건너면은 이제 잠실, 또 강하나 건너면은 강남구의 강남구의 청담동이고요.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성동구의 이제 성수 전략지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광진구가 이 동북부에서는 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진의 미래도시 발전 선포,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그런 미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초에 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창조 플랜이라고 해서 또 24년도 11월에도 한번 또 수정돼 갖고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거의 2년이 흐른 뒤에 지금 와서 보면은 요 플랜대로 차근차근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된 곳들은 가격 상승세가 많았었는데요. 그 상승세가 있던 지역 아닌, 근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이제 공략을 하면 소액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의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송파구 잠실,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 그리고 왼편으로는 이제 성동구의 성수 지역 중심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런 광진구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광진구는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옆으로는 산과 강과 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천연 자원이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 공원도 있고, 뭐 아차산, 용마산, 그리고 중란천, 이렇게 물과 숲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세종대, 그리고 건국대의 종합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요, 특별히 우리 한강 라인에서 좀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곳이 또 이제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 광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광진 플랜에서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여기는 뭐 아파트가 되는 곳, 여기는 이런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색깔별로 4개로 좀 구별이 돼서 육성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황토색 부분입니다. 황토색 부분이 바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자양 권역하고 여기 중곡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권역의 이 황토색 부분, 그리고 중곡 권역의 이 황토색 부분을 눈여겨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자양 권역은 4, 5년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양 사동에 처음으로 이제 22년도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물론 지금은 일부는 이제 가로주택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좀 해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지만, 첫 스타트를 22년도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자양 사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도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자연 권역이 뭐 자양 3동, 자양 2동 쭉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 이 초기 재개발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자인 이 중곡 권역을 그래서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중곡 권역도 올해 초부터 이 신속통합으로 선정되고 연번동의소 부여받고 추진 준비하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곡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이 긴 고랑 천이 있는데요. 긴 고랑 천 위에 지금은 긴 고랑 로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긴 고랑천 복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 복원 사업도 청계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도로가 있고 그 위에 또 고가도로가 있었던 뭐 아주 옛날이지만 그러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었는데,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수변이 생기고 도심에 수변이 생기고 이 이제 상업지 안에 굉장히 이제 쾌적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 고랑천 복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양쪽으로는 이제 그런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지로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천이 있고 도로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쾌적한 수변 특화의 주거 단지로 정비가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긴 고랑천, 지금은 긴 고랑로 이 양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변모할 그런 주거지 중에서도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지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진구가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곳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만나볼 키포인트는요. 계획대로 간다 광진구입니다. 그렇다 이 얘기는 계획대로 지금 척척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광진구 중에서도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 자양 1동 다 지금 재개발 초기 단계로서 거의 뭐 재개발이 아닌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곡 권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착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 이제 군자역이 있고요. 군자역 위쪽으로 중곡동입니다. 그리고 군자역 이제 밑쪽으로는 여기가 군자동 그리고 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비 사업이 이제 좀 활발하게 일어날 그렇게 육성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곡 권역이 바로 요 일대입니다. 예, 그래서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지금 재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좀 됐던 부분이 요 중곡 1구역이고요. 예, 대상지 선정,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되고 기획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중란천 바로 옆쪽으로 또 A4 지역, A4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예, 이 신속통합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연번동에서도 부여를 받은 그런 지역들이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또 이 연번동의서를 받았다가 또 이제 구역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은 그런 지역들은 또 이제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40 광진 플랜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소액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중곡동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지금 일단 자양동 전체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변까지 아무래도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키포인트는 중곡동 일대 재개발입니다. 앞서서 중곡동 정비 사업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대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군자역 위쪽으로 중곡동이고요. 중곡동은 또 특이한 점이 자양동하고는 다르게 신속통합 재개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재개발이 줄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양동은 신속통합도 이제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곡동은 이 30년 이상의 노후도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다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분한 지역으로서 신속통합으로 주로 이뤄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른 중곡 1구역, 중곡 1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옆에 중랑천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군자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2040 광진구 플랜에서 A5 구역이었고요. 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794명이고요. 네, 8만 제곱미터에 794명이면은 꽤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794명인데 지금 기획 완료가 되었습니다. 26년도 3월에 신통 계획이 이제 좀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2,20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다.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78%나 되고요. 여기 이제 공동세대 수가 403, 단독이 329,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 이제 이게 세대수이기 때문에 공동의 건축물로 가보면 공동의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고요. 25년 2월에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26년 3월에 신통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란천을 바라보는 요 이제 예쁜 이 블럭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위쪽으로는 긴 고랑로입니다. 긴 고랑로가 이쪽이 긴 고랑천으로 이제 복원이 되면 굉장히 예쁜 수변을 끼고 있는 그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고 35층 내외이고요. 2,200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300% 이하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중곡동 위쪽으로 중곡 232-1번지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A4 지역이고요. 예전에 6만 3천, 그래서 6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877명이고요.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74%, 공동세대 수가 604, 단독이 214세대입니다. 여기는 5월 7일 날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후보지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요 선정되기 전에 그 광진구청에서 서울시 상정된 날이 3월 26일이기 때문에 권리상정 기준일이 요 날로 이제 살짝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요쪽이 긴 고랑천으로 복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이 껴있는 그런 수변의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A6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곡 1구역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연번을 부여받아 갖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A6 지역이고요. 6만 5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683명이고요.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74%입니다. 공동 세대 수가 434세대, 그리고 단독이 200세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얼마 안 됐는데요. 5월 15일 날 신속통합기에 연번 부여가 돼서 연번 동의서를 지금 진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발급돼서 이제 이런 구역계로 지금 연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번 부여가 된 곳이 바로 오른쪽에는 37-17번지 일대이고요. 이 2040 강진 플랜에서는 C2, D1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연번을 부여받아갖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여기는 총 5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602명 정도가 되고요. 노후도 30년 이상이 73%. 그래서 이 일대는 거의 다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70%가 넘는. 그래서 예전부터 저층주거 밀집지로서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재개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연번 이제 발급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일 날 연번 동의서가 부여가 됐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긴 고랑천 복원 사업의 그 긴 고랑로가 바로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요 지역도 이런 이제 쾌적한 수변의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2 지역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4 지역의 이제 위쪽입니다. 중곡역 쪽에 위에 있는 중란천 옆에 있는 곳인데요. 189-46번지이고요. 이 지역은 이렇게 중란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891명이고 30년에서 노후도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여기도 얼마 안 됐습니다. 26년도 5월 13일 날 신속통합기에 연번 동의서가 부여가 됐고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곡동 일대가 전체가 지금 완전 초기 단계로서 이제 하나 둘씩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양동 3, 4년 전에 자양동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 4년 전에 자양동 막 시작할 때 놓치셨던 분들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못 사고 뭐 이런 것을 좀 반복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중곡동도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까지는 이제 연번 동의서까지 다 부여가 된 거고 그 외에도 D2 지역이라든지 D4 지역, E7 지역, 이 지역은 시속통합으로 지금 취준을 준비하고 있고요. D2와 뭐 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가니 안 가니 이런 이견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율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자역 일대에 군자역에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곳들은 B4, 뭐 B5, C3, C4 요 지역들은 또 민간도심 복합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민간도심 복합의 이제 그 운영 기준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 기준이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중곡 권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자양동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씩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곡동이다. 그러면 이제 자양동으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양동은 이제 이미 좀 예전부터 진행됐던 곳은 이제 소액으로는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외에 조금 자양동 중에서도 느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대 입구 예전에 모아타운 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자양 1동에 지금 추진을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소액으로 2억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양 1동입니다. 구의역이 있고요. 위쪽으로 이 모아타운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 799가 있고 772-1번지도 있고 자양 2동에 A구역, B구역, C구역 지금 다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일부에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요 자양 1동 요 지역은요 52,000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616명이고요.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67, 20년 이상이 81인데요. 모아타운 3개 소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자양동이지만 좀 늦게 시작하는 지역들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 4동으로 한번 가보면 건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아래쪽으로 보면 왼편에 예전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가 전체적으로는 해제가 됐지만 이제 일부 지역이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가로주택 사업지가 있고 또 여기 일대는 다시금 이제 재추진한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신속통합 기획이 이제 자양 4동의 신속통합 기획 이제 되게 유명한 지역이죠. 성수 5지구로 불리는 곳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예전에 건대 입구 모아타운으로도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전에는 역사권 시프트로도 추진을 한 적이 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좀 몇 차례 무산이 됐지만 일단 그 동의를 걷어놨던 그런 이력도 있고 얼마든지 이 노후도가 충분히 어떤 재개발로 가도 충분히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곡동 전체가 이제 재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후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중곡 1구역이 가장 또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3, 4년 전에 자양동과 또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자양동 속도 빠른 자양동을 놓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양동 내에서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곳도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신다면 소액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포인트만 챙겨보면 되겠죠. 동서울터미널과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호재들인데 이런 호재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오른다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았던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그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탄도 그렇고요, 기흥도 그렇고 용인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 정말 많이 오른다, 0.3% 올랐다, 0.2% 오른다 얘기할 때 그 지역들이 주간 상승률이 1%, 2%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양질의 일자리, 돈이 많이 몰리는 곳, 성과급이 많은 곳, 이런 지역들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호재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기는 곳. 호재도요. 교통호재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오피스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들입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현대사업도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이 있는데 요 기능도 하지만 그 위쪽으로 이러한 업무 빌딩들이 들어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아주 먼 미래의 호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25년 5월에 이제 결정안이 다 통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31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 서울의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한강에 딱 붙어 있는 이런 멋들어진 그런
건물들도 들어오고 또 이제 지하로는 지금 동서울터미널 역할도 하는 그런 그랜드 스퀘어의 터미널 광장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아주 좋은 호재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 영동대로와 이어지는 부분이 또 이제 바로 자양동, 그리고 그 위로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군자동, 능동, 그리고 중곡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호재의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먼 미래의 이제 호재가 아니라 2016년도부터 이제 발표가 되었던 호재이고요. 지금은 실제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 여기 삼성역 다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또 이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요 삼성동과 잠실동 그리고 영동대로 요 일대를 국제 업무 문화 환승 보행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 GBC 빌딩들도 들어오는 그런 업무 빌딩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역은 워낙에 이제 업무 빌딩들을 즐비한 그런 지역이고 또 교통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또 한 번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하고 영동대로 이 지하에 그런 이제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GTX A 노선, 뭐 C 노선, 위례 신사선 그런 버스 환승 정류장 그렇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 유동인구가 또 있기 때문에 업무 판매시설,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감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GBC 현대차의 이제 사옥이 또 들어오고 영동대로 지하되면서 또 공원도 이렇게 생기고요. 또 종합운동장하고 연계돼서 잠실 마이스도 옆에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이쪽 일대가 광진구의 저층주거 밀집지입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도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호재의 그런 수혜를 아주 그냥 듬뿍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미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호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아주 멋들어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호재입니다. 호재 중에서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요. 정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잠실도 그렇고요.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들도 마찬가지고 광진구까지 미친다고 하니까 그 영향이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챙겨보시면서 좋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진구에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 이야기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광진구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이사님? 네, 최근에 뭐 주택 산정 제외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수가 물리적으로 뭐 투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가격이 올라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 실거주도 또 해야 되고 대출도 안 나가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내 집 마련 재개발이 정말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매물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부, 2부 나눠서 하는데 그 2부의 재개발 뭐 설명 드릴 때 정말 눈이 똘망똘망 하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매물을 찾고 있는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한번 참석 주셔갖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석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곳 자리 마련되어 있죠. 설명 이어서 해주시죠. 1대1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대별로 나의 맞춤형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자산하고 또 비교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특성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도 먼저 예약 주시고 찾아주시면 대면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셔서 자리들 알차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네요, 여러분.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